안녕하세요, 유리파입니다. 오늘은 노트북에 SSD를 증설한 작업을 진행할 텐데요. 작업을 진행한 노트북은 삼성의 완전 최신 제품이죠. 갤럭시 북4 프로 16인치 모델이에요. 이 모델에 SK 하이닉스의 P31 SSD 1TB 제품을 이용해서 용량을 증설할 거고요. 작업을 진행하면서 내부 구조, 그리고 외관의 만듦새, 마지막으로 이 노트북만의 특징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작업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품을 개봉하기 위해 겉 비닐을 제거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박스를 오픈했습니다. 노트북 본품이 종이 소재로 감싸져 있네요. 패키징 전체가 종이 소재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요즘 트렌드인 친환경에 발맞춘 모습이 보기 좋네요. 이렇게 노트북을 꺼내고 나면 그 아래로는 USB-C 타입 케이블과 제품 사용 설명서가 있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옆에는 어댑터가 있고요. 전원 어댑터는 65W PD 충전기인데 일반적인 크기로 느껴집니다. 제품 사이즈는 다음과 같은데 16인치 노트북 치고는 굉장히 얇은 무게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무게에 있어선 경쟁사 대비 경쟁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통 알루미늄 구조로 알차게 만들어져 있는 노트북이 이 정도 무게를 보여준다는 건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댑터 포함 총 무게가 1.8kg가 넘진 않으니 휴대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보기도 어렵고요. 분해를 하기 위해선 합판은 고무발 4개를 모두 손으로 제거해야 됩니다. 그럼 십자머리 나사가 보이는데 정밀 드라이버 공구 세트의 PH0 십자 나사 팁으로 나사를 모두 제거할 수 있습니다. 4군데의 나사를 모두 제거하면 노트북 합판 분해가 가능해지는데 본격적으로 합판을 분해하기 위해선 반드시 노트북 전용 헤라가 필요합니다. 보시다시피 노트북 팜레스트 끝단에 힘을 거의 부서질 것 같은 느낌으로 주면 틈이 벌어지거든요. 이 틈새 사이로 헤라를 집어넣어서 공간을 크게 벌려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점점 공간이 크게 벌어지면서 합판이 분해되어 나간 걸 볼 수 있죠. 헤라를 이용해서 천천히 합판을 분해해 나가면 되는데 합판을 구성하는 알루미늄이 너무 얇아서 힘을 조금만 과하게 줘도 휘어져 버리겠더라고요. 알루미늄의 물성 특징이 휘어져 버리고 원복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작업 난이도가 굉장히 높게 느껴졌어요. 힌지 부분을 지나 디스플레이 부분 공간을 넓혀 나가기 위해 헤라를 집어넣었는데 도무지 틈이 벌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반대편 스피커 부부터 헤라를 집어넣어서 틈을 벌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합판 중앙부에도 합판이 고정되는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손을 집어넣어서 고정된 부분을 떼내야만 다음 작업 진행이 가능했습니다. 그런 다음 디스플레이 부분 합판에 헤라를 집어넣으니 합판이 쉽게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합판 분해를 끝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내부 구조가 정말 깔끔해서 깜짝 놀랐고요. 다만 내부 공간이 협소해서 그런지 램 업그레이드는 불가능했습니다. SSD 256기가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었고요. 추가 슬롯통에 SSD 업글만 가능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P31 SSD 1TB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나사를 푼 다음에 슬롯에 맞춰 SSD를 끼워주고 그런 다음 다시 나사만 조여주면 되는 굉장히 간단한 작업입니다. 합판을 보면 SSD가 닿는 부분에 써멀 패드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은 반드시 발열량이 적은 SSD를 장착한 게 필수 요건이 되겠죠. 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이 지금 장착한 SK 하이닉스의 P31 SSD입니다. 3년 넘는 기간 동안 속도와 발열에서 이미 검증이 완료된 제품이니만큼 이 노트북에 어울리는 제품으로 강추드리겠습니다. 팜레스트 쪽 양측면에 트위터와 우퍼를 각각 갖추고 있는데요. 울트라북 포지션에서 스피커가 이렇게 충실한 경우가 흔치 않은데 잘 갖추고 있습니다. 사운드적인 측면이 기대가 되네요.
자, 이제 합판을 다시 재조립해 보겠습니다. 조립은 분해의 역순이죠. 다행인 점은 합판을 다시 조립한 것은 분해한 것에 비해서 굉장히 쉽거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힘을 주고 눌러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네 기퉁의 십자 나사를 체결한 다음 고무바를 달아주면 작업이 완료됩니다. 지금부터 살펴볼 노트북 사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트 구성도 한번 보겠습니다. 좌측면부에는 노트북이 얇은 것 대비해선 의외로 HDMI 포트인 게 신기했고요. 썬더볼트 USB-C 포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군데 모두 충전이 가능해요. 그리고 우측면부에는 3.58 오디오 잭과 USB-A 타입 포트, 그리고 마이크로 SD 슬롯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약간 크리에이터북 용도로까지 활용을 하려면 마이크로 SD 슬롯보다는 일반 SD 슬롯이 들어가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노트북 하단 중앙부에 홈이 잘 파져 있어 보시는 것처럼 LCD 상단부를 편리하게 열 수 있습니다. 갤럭시 북4 프로는 상판을 잡아주는 힌지가 굉장히 단단한 편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화면을 굉장히 잘 잡아주거든요. 이게 노트북에서는 엄청나게 큰 장점이에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탁자를 내려쳐봐도 노트북 화면이 거의 흔들리지 않거든요. 이게 실제 작업을 할 때 타이핑은 격렬하게 하더라도 상판 LCD가 거의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눈에 피로감 없이 오래 작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화면이 180도로 펼쳐지진 않는데 이 노트북에서는 이게 단점이 되거든요. 이유는 조금 이따 이야기할게요. 삼성에서는 이 제품에 다이나믹 아몰레드 2X 패널이 들어갔고 DCI P3 세격이 120%나 된다고 광고를 하고 있어요. 제가 데이터 컬러 스파이더 X 같은 전문 계측 장비가 없는 게 아쉽긴 하지만 육안으로 느낀 것만으로도 화질이 정말 좋았거든요. 제가 이제까지 경험해봤던 노트북 중에서 화질은 탑입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노트북 양측면부에 트위터와 우퍼 스피커 유닛을 잘 갖추고 있어 내장 스피커의 품질도 꽤 괜찮게 느껴졌습니다. 키보드가 풀 배열로 갖춰져 있어 업무용 노트북으로 활용하기 좋아 보입니다. 노트북 특유의 바닥치는 느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키를 누를 때 깊이감과 같은 구분감은 확실했거든요. 그래서 타이핑한 느낌이 꽤나 좋았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핀치 투준과 같은 고급 터치 기능이 이지감 없이 굉장히 부드럽게 잘 작동을 하거든요. 이건 틀림없이 이 노트북의 경쟁력이 되는 부분이에요. 다만 이러한 터치 기능은 노트북을 테이블에 180도로 펼쳐서 여러 사람들과 화면을 공유할 수 있는 상황일 때 그 빛을 발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지금과 같은 지도 화면을 노트북을 180도 평면을 펼쳐서 여러 사람들이 보는데 터치로 지도를 편리하게 이동한다. 정말 나이스한 활용이 되겠죠. 하지만 갤럭시 북4 프로는 180도 평면으로 펼쳐지지가 않죠. 이러한 부분이 터치 기능의 장점을 퇴색시킨 것 같아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카메라 화질은 크게 인상적이진 않고요. 여타 노트북에 사용되는 1080p 웹캠 정도의 화질이에요. 화상 AI를 할 땐 적절한 정도, 그 정도고 이걸로 특별히 화려한 컨텐츠를 만든다거나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엔 부적합합니다. 네, 오늘은 갤럭시 북4 프로 16인치 노트북을 합판에 분해해서 SSD도 한번 설치를 해보고 내부 구조 및 이 외부 마감 퀄리티 그리고 이 노트북만의 특징도 살펴봤는데요. 우선 SSD를 교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SSD만 구매하셔서 인근의 삼성 서비스 센터를 찾아갈 것을 추천드릴게요. 합판이 알루미늄이긴 한데 너무 얇아서 급격하게 휘어져 버리게 되면 알루미늄 특성상 복원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난이도가 급격하게 상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작업한 거는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스스로 한번 도전해 보겠다 그러신 분들께서는
제 영상을 잘 참고하셔서 차근차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노트북 자체는 저는 만족했거든요. 풀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16인치 노트북이 이 정도 두께, 이 정도 가벼움이라면 저는 정말 좋은 편이라 생각해요. 휴대성도 나쁘지 않고 경쟁사 대비 조금 몇백 그램 무거울 수는 있겠지만 이 알루미늄이랑 고급 소재로 이렇게 빌드 퀄리티 좋게 잘 만들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거든요. 과장 조금 보태면 맥북 본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빌드 퀄리티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저는 삼성이 노트북 빌드 퀄리티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화면도 정말 최상급이었어요. 주사율이 120Hz라서 조금 아쉽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으나 이 노트북을 사양을 생각했을 때 이 정도 주사율이면 딱 적절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선명도나 색감은 진짜 최고였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터치스크린도 이렇게 갖추고 있고 많은 부분이 만족스러운 노트북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구매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노트북으로 하드한 게임이나 그래픽 작업만 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앞으로는 노트북 리뷰를 체계적으로 해 나가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열화상 카메라라든지 데시벨 측정기 그런 장비들도 갖추고 싶은데 제가 이런 장비들을 갖춰 나가려면 제 채널의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구독이 필요합니다. 제 영상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